상가 계약하실 때 우리 간판 위치가 어딘지 한번 확인을 꼭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딸깍 검색해보고 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먼저 올라오시는 거예요. 누수 항목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꼭 넣으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미리 기간을 조금 길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데이터는 참고사항일 뿐이고 제일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13년차 공간 디자이너 이미경 대표입니다. 대표님, 오늘 많은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가 가져왔는데 상가 계약 전에 이것만은 꼭 보세요. 제가 오늘도 상가 계약하시는 분이랑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하고 했었는데 상가 계약하실 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의외이실 거예요. 간판 위치입니다. 간판 위치요? 네. 3층 이하로는 사실 간판들이 보통 잘 달려 있어요. 근데 3층 이상 올라가는 경우에 간판을 못 다는 건물도 있습니다. 만약에 상가가 1층이 아니라 3층 이상 올라가야 된다 하면 꼭 상가 계약하실 때 우리 간판 위치가 어딘지 한번 확인을 꼭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의외지만 중요하네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셔서 상가 계약 다 하고 간판 못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 계약이 또 창업 성공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나 보네요, 전반적으로. 첫 단추라고 생각하는 게 상가 계약인 것 같아요. 컨설팅을 할 때도 부동산을 먼저 저랑 같이 보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 초보 창업자들이 상가 계약 전에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초보 창업자분들은 너무 착하세요. 부동산을 한 곳, 두 곳 정도만 보고 대부분 결정을 하시는 편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세 군데, 네 군데 조금 더 발품을 띄셔서 직접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부동산을 여러 곳 보시는 게 좋다. 왜냐면 또 중개업자 분들께 많이 노력해서 알아봐 주시는데 막 죄송하고 미안하고. 차라리 음료를 사드리세요. 미안한 마음으로 계약하지 마시고 음료를 꼭 사드리시고 여러 곳 발품을 띄워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상가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상가 계약하실 때 생각보다 혼자 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혼자 눈으로만 보고 결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꼭 입구에서부터 영상을 꼭 찍으라고 말씀드려요. 실제로 가서 공간은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막상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컨셉과는 맞지 않는 위치를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하시려는 업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가를 계약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전문가랑 함께 가면 너무 좋겠지만 상가를 이미 계약을 했거나 상가를 이미 봤다라고 하시면 기존에 내가 하려는 사업군과 조금 연관도 지어서 생각해 보시고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입구에서부터 영상을 찍어서 전문가한테 한번 조언을 꼭 받으시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도 많이 받나요? 이미 한번 매장을 실패해 봤거나 매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를 먼저 찾아오세요. 부동산 계약하시기 전에 건축가분 아니면 지인들 중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초보 창업자분들은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를 주저하셔서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하고 나중에 이제 실패를 할 그런 조짐들이 생겼을 때 막 겁을 나 하시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무대뽀로 주변 지인분들 중에 전문가가 있거나 전문가를 먼저 선점하셔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동인구만 보고 또 계약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유동인구보다 더 중요한 요소도 있을까요? 사실 유동인구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유동인구라는 것도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어딘가 사이트나 데이터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유동인구에서 결제한 비율을 보면 요즘은 60대 분들이 좀 많게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만 보고 여기 동네는 조금 나이가 있네, 올드하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20대, 30대 분들도 엄마 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에서 나이대가 좀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는 참고사항일 뿐이고 제일 중요한 건 눈입니다. 직접 나가서 보는 거.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조금 부지런 떨으셔야 돼요. 발품을 띄는 게 머릿속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돌아다니셔라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동네에 카페를 할 거다라고 하시면 우리 동네에 있는 카페를 가보시면 돼요. 이 시간대에는 이 카페는 사람이 많고 이 카페는 사람이 적네? 그럼 사람들이 이쪽으로 왜 지나다니지? 라는 포인트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 동네에 학원을 할 거다. 그럼 우리 학원의 학생들은 어디로 돌아다니지? 어느 학원을 지금 많이 다니고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딸깍 검색해보고 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먼저 올라오시는 거예요. 눈으로 먼저 발품을 띄는 거를 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경험상 여기는 계약하면 위험하다 이런 상가들이 좀 공통점이 있나요? 생각보다 속임수에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합상가일 경우에는 중앙난방인 건물들이 있습니다. 중앙난방이라고 말씀드리면 1층에 제어실에서 에어컨을 켜주고 난방을 켜주는 시스템이에요. 생각보다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다 보니까 에어컨 달려있는 거 보고 이 건물에 에어컨이 서비스로 달려있네?
너무 좋다, 계약해야지 하고 계약하시고 나중에 아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친절하게 그걸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상가 계약하면서 많이 또 놓치시는 게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공간만 보고 아 여기 괜찮다 하시면서 계약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돌고 돌아서 찾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 하면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진짜 우리 의도에 맞는 곳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 포인트가 필요하고요. 더 디테일한 것들은 질문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유가 다르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코칭을 무료로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셔서 그럼 같이 상가 계약도 보시고 해주시나요? 맞아요. 그 사장님과 먼저 대면 미팅이 이루어졌거나 전화 미팅이 이루어졌을 때 상가를 나가서 보기도 합니다. 저도 말로만 하고 상가를 직접 나가서 보지 않으면 사실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나가서 직접 전국 어디든 가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은데 주변에 경쟁 매장이 많은 곳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업종분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만약에 사장님이 카페를 하시는데 그 주변에 카페가 많다 하면 저는 피해라고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카페가 막 엄청 많이 있다던가 스터디 카페가 많다던가 옷가게가 엄청 많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사실 한정적인 인원으로 나눠 먹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양한 조사들이 필요하겠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누자면 업종에 따라서 먼저 데이터를 봐야 된다. 그리고 경쟁을 들어가겠다 하시면 우리만의 차별점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가 계약서 작성도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상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초보 창업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면 좀 무엇일까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누수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서 누수는 많이 체크하시더라고요. 근데 누수도 사장님이 누수 다 방수했습니다. 누수 없어요 하고 도배지를 새로 싹 해두시면 사실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다가 운영 중에 누수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누수 항목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꼭 넣으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당연히 있는 원상복구나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계약서상에 적어놔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이 당연히 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상복구 안 하는 조건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쪽에서 소송을 건다 하면 크게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우리 매장에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키오스크라든지 부가적인 배너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광고물들을 밖으로 빼게 한다 뭐 이런 조항이라던가 특약 조항은 사실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뭘 필요로 하는가를 좀 고민해 본 다음에 계약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료 인상 부분은 좀 어떨까요? 임대인이 갑자기 막 임대료 인상하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해봤었고 임대료 인상이라고 말만 듣다가 계약서에 딱 찍혀 있는 거 보고 사실 빠꾸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 이미 여기 들어가기로 했고 설계도 다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 경우 재계약할 때 인상을 이야기하시는 건물주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자연재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진짜 승부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임대료의 인상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고 사업적인 거에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바꿔달라고 한다고 친절하게 바꿔주는 건물주는 없더라고요. 조율은 가능하겠지만요. 그럼 대표님이 실제로 봤던 가장 안타까운 계약 실패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게 있었는데요. 한 3년 전에 저희 매장을 하나 오픈을 했었는데 그때는 한 층 전체가 저희 매장밖에 없었어요. 복합 상가였고 4층에 저희가 들어가는데 나머지를 임대를 다 안 받고 저희 매장만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받고 들어갔었고 나머지 임대들이 언젠간 채워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3년이 지나고 이제 재계약을 할 때가 오니까 방을 빼라고 하더라고요. 임대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이 전층을 시기가 됐을 때 우리 전체 사무실로 쓰려고 했다. 그러니 이번 계약까지만 하고 매장을 빼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예상도 할 수 없었고 추측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슬프고 안타까운 사례이기는 한데 실제로 3년이면 다행인데 뭐 1년 뒤 계약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하실 때 만약에 건물주분과 소통이 좀 잘 되시는 편이라면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미리 기간을 조금 길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창업을 처음 준비하신 분이 상가를 보러 간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처음 그 매장을 보러 가실 때 여자분들은 아실 건데 드레스 투어 갈 때 혼자 가지 않잖아요. 이 사업을 진지하게 나와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같이 동행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람 말들을 전부 믿지 말고 내가 들었던 말들을 기억할 수 있을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 영상을 찍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입구에서부터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 그다음 주변 환경까지 전부 기록을 남기셔서 집에 돌아와서 뭐 1번 데이터는 어땠다, 2번 데이터는 어땠다, 이런 기본적인 정리만 잘 해두셔도 사실 상가 계약할 때 놓치시는 부분이 없으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상가 계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드렸는데요. 사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보기란에 제 핸드폰 번호랑 오픈 채팅방, DM 다 열어놨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면서 사실 주거 공간, 사업 공간 전부 계약하는 것들을 가까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노하우들을 가감없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편한 루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